대수학 정수론 뽀개기의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가완군일 충분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가완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완군임을 알 수 있는 조건들은 대수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이 각각의 주제별로 대수학 전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수학 전반에 흩어져 있는 이런 명제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16개의 조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빠진 조건들이 있다면 계속 수집을 해서 추후에 모아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16개의 조건 중에는 1번과 2번처럼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조건들도 있고 아주 낯선 조건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완군임을 알 수 있는 이 16개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하나의 조건을 빼고는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않는 조건은 7번의 조건으로 실로우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실로우 정리를 주제로 공부할 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명제들을 틈나는 대로 읽어서 익혀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너무나 당연한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가완군의 부분군과 잉여군은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테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명제들을 문제 형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지의 모든 원소 스몰지에 대해서 스몰지의 여군이 자기 자신이면 지가 가완군임을 보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0년도에 5점의 배점으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다음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연산 B의 여군은 순서를 바꿔서 B의 여군 연산의 A 여군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은 군의 모든 원소가 여군이 자기 자신이므로 군의 원소 AB에 대해서 AB와 AB의 여군이 일치하겠습니다. 정리 3.1.7에 의해서 AB의 여군은 B의 여군 연산의 A 여군이고 다시 B의 여군은 B이고 A의 여군은 A이므로 종합하면 AB가 B의이므로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의 임용시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점이 5점짜리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한 답안으로 5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에 5점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답안에서 수학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출제자의 출제 의도는 이 답안 말고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2000년도 임용시험은 제가 공식적인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채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답안 작성에 관한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2단계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 단계의 증명을 빼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 이 한 줄짜리 답안은 1점을 감점받아서 4점을 받겠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2단계의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1점을 감점당했으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임용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의 서술형 문제에는 부분점수와 감점이 있고 이 부분점수와 감점이 합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점 기준에 관련된 이야기는 특강에서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표현을 바꿔서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군지의 원소 스몰지에 대해서 스몰지의 제곱이 항등원이면 지는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군지에서 지로의 함수 fx를 x제곱으로 정의하면 f가 군 준동형 사상일 필요 충분 조건이 g가 가완군인 것임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f가 준동형 사상이라면 AB 연산의 AB는 AB의 제곱이므로 FAB가 되겠습니다.
F가 준동형 사상이므로 FA 연산의 FB이고 A제곱 B제곱이므로 AABB가 되겠습니다. 소거 법칙에 의해서 BA는 AB이므로 G는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G가 가완군이면 FAB는 AB의 제곱이므로 ABAB이고 G가 가완군이므로 AABB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제곱 B제곱 FA 연산의 FB가 되겠습니다. 즉 F는 준동형 사상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 명제와 동치가 되겠습니다. 군의 모든 원소 AB에 대해서 AB의 제곱과 A제곱 B제곱이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G가 가완군인 것입니다. G의 가완군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군의 모든 원소와 교환 법칙을 쓸 수 있는 원소의 집합은 군지의 부분군으로 이 집합을 군의 중심이라 하겠습니다. 군의 중심의 원소는 군의 모든 원소와 교환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군지의 정규 부분군이고 당연하게 중심의 부분군은 가완군이고 이 또한 가완군임을 보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당연하게 G가 가완군일 필요 충분 조건은 G의 모든 원소가 교환 법칙을 만족하는 것이므로 G의 중심이 G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리는 군의 중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리이면서 여러분들이 대수학을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을 많이 괴롭힌 정리가 되겠습니다. 중심이 법인 G의 잉여군이 순환군이면 G는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이 정리는 조금 더 일반화해서 문제에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오해할 여지가 많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이 법인 잉여군의 위수가 3이면 잉여군은 순환군인 G3와 동형이므로 G는 가완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가 가완군이면 중심이 G이기 때문에 중심이 법인 잉여군은 자명한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 3.5.12는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즉 중심이 법인 잉여군의 위수는 소수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G가 가완군이면 중심이 법인 잉여군이 자명한군이므로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 3.5.12에 역도 성립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심이 법인 G의 잉여군이 순환군인 것과 G가 가완군인 것이 동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G의 중심과 G가 일치하는 것이 동치이고 중심이 법인 G의 잉여군은 자명한군인 것이 동치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심이 법인 잉여군이 순환군인 것과 중심이 법인 잉여군이 자명한군인 것이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리 3.5.12의 조건을 정확하게 중심이 법인 G의 잉여군이 자명한군인 것으로 바꿔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자들은 이런 경우에 더 약한 표현을 쓰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복소수에서 n차 다항식은 n개의 근을 갖는 것이지만 수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n차 다항식은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한 표현이 강한 표현을 유도한다면 약한 표현을 기본 정리로 서술해야 쓰임새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 3.5.12의 본질은 중심이 법인 G의 잉여군이 순환군임을 보이면 결국 중심이 법인 잉여군이 자명한군임을 보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심이 법인 G의 잉여군의 위수는 절대로 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이 법인 G의 잉여군의 위수가 3인군 G는 존재할 수 없고 중심이 법인 G의 잉여군의 위수가 4라면 잉여군은 순환군인 G4와 동형일 수 없으므로 잉여군은 클라인포군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군지의 중심의 부분군 N에 대해서 N이 법인 G의 잉여군이 순환군이라면 G는 가완군임을 보이겠습니다. N이 중심의 진부분군일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더 일반적인 명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N이 법인 G의 잉여군이 자명한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심의 부분군 N은 모든 원소가 G의 원소와 교환 법칙을 쓸 수 있으므로 N은 G의 정규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N이 법인 G의 잉여군이 순환군이라면 생성원이 존재하고 생성원을 G의 레프트 코셋이라 하겠습니다. 군의 원소 AB에 대해서 A의 레프트 코셋은 순환군인 잉여군의 원소이므로 생성원을 N번 연산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레프트 코셋과 G의 N제곱의 레프트 코셋이 일치하는 정수 N이 존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의 레프트 코셋도 G의 M제곱의 레프트 코셋과 일치하는 정수 M이 존재하겠습니다. 따라서 A를 G의 N제곱 X로 쓸 수 있는 N의 원소 X가 존재하고 B를 G의 M제곱의 Y로 쓸 수 있는 N의 원소 Y가 존재하겠습니다. N이 중심의 부분군이므로 XY도 중심의 원소이고 군의 모든 원소와 교환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A 연산의 B는 G의 N제곱 X와 G의 M제곱 Y의 연산이고 X는 군의 중심의 원소이므로 순서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G의 N제곱과 G의 M제곱의 연산은 G의 M제곱과 G의 N제곱의 연산으로 순서를 바꿔 쓸 수 있고 XY는 중심의 원소이므로 YX로 순서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Y는 중심의 원소이므로 G의 N제곱 Y는 YG의 N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와 A의 연산이고 교환 법칙에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G는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문제 3의 결과를 제 교재에서는 따름 정리 3.5.13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패턴의 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PQ에 대해서 G의 위수가 P 곱하기 Q라면 G의 중심은 자명한군이거나 아니면 G가 가완군임을 보이겠습니다. 군의 중심은 G의 부분군이므로 라그랑지의 정리에 의해서 중심의 위수는 PQ의 약수이므로 1, PQ 또는 PQ 4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만일 중심의 위수가 P라면 중심이 법인 G의 잉여군의 위수가 소수 Q이고 중심이 법인 잉여군이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는 가완군이고 중심의 위수가 PQ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심의 위수는 P일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중심의 위수는 Q일 수 없음을 보일 수 있고 중심의 위수는 1 또는 PQ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심은 자명한군이거나 중심이 전체 집합인 G가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패턴은 학부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유등식이라고 부르는 정리로부터 얻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쓸모가 아주 많은 패턴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수 P에 대해서 군지의 위수가 P의 거듭제곱인 P의 N제곱일 때 절대로 중심은 자명한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소수 P에 대해서 비가완군 G의 위수가 P의 세제곱이라면 중심의 위수가 P임을 보이겠습니다. 단 중심이 자명한군이 아님은 증명 없이 인정하고 사용하겠습니다. G가 비가완군이므로 중심은 전체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심의 위수는 P의 세제곱일 수 없고 또 중심은 자명한군도 아니므로 중심의 위수가 1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라그랑지의 정리에 의해서 중심의 위수는 P 또는 P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중심의 위수가 P의 제곱이라면 중심이 법인 G의 잉여군의 위수가 P이므로 중심이 법인 잉여군이 순환군이고 G는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가 비가완군의 모순이고 중심의 위수는 P의 제곱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심의 위수는 P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수가 8, 즉 2의 세제곱인 비가완군인 정의면체군 D사와 사원수군 모두 중심의 위수는 2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유한가완군의 기본 정리를 보겠습니다. 유한가완군 G는 위수가 소수의 거듭제곱인 순환군의 직접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가 유한가완군이라면 소수 P1부터 PK에 대해서 G는 위수가 P1의 N원제곱부터 PK NK제곱인 순환군의 직접골이 되겠습니다. 이때 P1부터 PK 중에는 서로 같은 소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G가 덧셈군이라면 덧셈 순환군인 G의 P1의 N원제곱부터 G의 PK NK제곱까지의 직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소수피에 대해서 위수가 피의 제곱인 군지는 가환군으로 위수가 피의 제곱인 순환군인 지피의 제곱과 동형이거나 지피와 지피의 직접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군지의 위수가 소수피의 제곱이기 때문에 중심은 자명한군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그랑지의 정리에 의해서 중심의 위수는 p 또는 p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심의 위수가 p라면 중심을 법으로 만든 지의 잉여군의 위수도 p이므로 중심이 법인 잉여군이 순환군이고 지는 가환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심의 위수가 p의 제곱으로 모순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심의 위수는 p의 제곱일 수밖에 없고 지는 가환군이 되겠습니다. 유한 가환군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지는 지피의 제곱 또는 지피 직접과 동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자기동형사상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기동형사상도 따로 주제를 잡아서 강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가환군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군지에서 자기 자신으로의 동형사상을 자기동형사상이라 하겠습니다. 군지의 모든 자기동형사상을 모아놓으면 합성함수를 2학년산으로 군이 되겠습니다. 이를 자기동형사상군이라 하고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런 기호로 표현하겠습니다. 군지에 대해서 지가 가환군일 필요추문 조건이 x를 x여건으로 대응하는 g에서 g로의 함수 f가 자기동형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가 가환군이면 g의 원소 xy에 대해서 fxy는 xy의 여건이고 순서가 바뀌어서 y여건의 x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가 가환군이므로 x여건 y여건이고 fx, f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는 준동형 사상이고 공역 지의 원소 y에 대해서 f의 y여건이 y이므로 전사함수가 되겠습니다. 또 여건이 항등원인 원소는 항등원뿐이므로 f의 커널은 자명한군으로 단사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는 자기동형사상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f가 자기동형사상이면 군지의 원소 xy에 대해서 x는 fx 여건이고 y는 fy 여건이므로 xy는 fx 여건 연산의 fy 여건이 되겠습니다. f가 준동형 사상이므로 x 여건 y 여건에 f를 취한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 여건 y 여건 전체의 여건이므로 yx가 되겠습니다. 즉 지는 가환군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전체에서는 가환군일 충분조건을 다루고 있지만 가환군일 필요충분조건도 몇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환군일 필요충분조건은 따로 기억해 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를 x여건으로 대응하는 함수 f가 자기동형사상일 필요충분조건은 x를 x제곱으로 대응하는 함수가 준동형사상인 것이고 중심을 법으로 만든 잉여군이 순환군인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명제들이 지가 가환군인 것을 매개로 동치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7번의 결과도 패턴으로 기억해 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내부 자기동형사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지의 원소 A에 대해서 G에서 G로의 함수 πAx를 AXA 여건으로 정의하면 πA는 G의 자기동형사상이 되겠습니다. 이를 A가 유도하는 G의 내부 자기동형사상이라 하겠습니다. 군지의 모든 내부 자기동형사상을 모아놓으면 합성함수를 2학 연산으로 군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부 자기동형사상군이라 하고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런 기호로 표현하겠습니다. 내부 자기동형사상도 자기동형사상이므로 내부 자기동형사상군이 동형사상군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군의 원소 A와 B에 대해서 A와 B가 유도하는 내부 자기동형사상 πA와 πB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πA와 πB의 합성함수는 AB가 유도하는 내부 자기동형사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군의 원소 A에서 내부 자기동형사상 πA를 대응하는 함수가 내부 자기동형사상군의 연산인 합성함수와 군지의 연산을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A에서 πA를 대응해주는 함수가 준동형사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군지에 대해서 내부 자기 동형사상군은 중심이 법인 지의 잉여군과 동형임을 보이겠습니다. 동형사상 정리를 주제로 강의할 때 설명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답안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의역이 지이고 공역이 내부 자기 동형사상군인 커널이 지의 중심인 준동형 사상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은 준동형 사상을 찾으면 제1동형사상 정리에 의해서 답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군지의 원소 A에 대해서 A를 A가 유도하는 이 함수를 대문자 파이라 하겠습니다. 대문자 파이는 군지에서 지의 내부자기 동형사상군으로의 대응이고, 대문자 파이 A는 A가 유도하는 내부자기 동형사상인 소문자 파이 A가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대문자 파이는 전사함수이고, 대문자 파이 AB는 AB가 유도하는 내부자기 동형사상인 소문자 파이 AB가 되겠습니다. 이는 다시 소문자 파이 A와 소문자 파이 B의 합성함수이므로 대문자 파이 A와 대문자 파이 B의 합성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문자 파이는 준동형 사상이 되겠습니다. 커널의 대문자 파이는 A가 유도하는 내부자기 동형사상이 항등사상이 되는 A들의 집합으로 군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핵심 단계이지만 다음에 자기 동형사상을 다룰 때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결과를 인정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1동형사상 정리에 의해서 중심이 법인 지의 잉여군은 대문자 파이의 커널이 법인 잉여군과 동형이고 이미지인 내부자기 동형사상군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지에 대해서 군의 내부자기 동형사상군과 중심이 법인 지의 잉여군이 동형이라는 중요한 정리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법인 지의 잉여군이 순환군이면 지가 가환군이라는 정리를 결합하면 군의 내부자기 동형사상군이 순환군이면 지는 가환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내부자기 동형사상군이 자명한군이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부자기 동형사상군이 순환군일 필요 충분 조건은 내부자기 동형사상군이 자명한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위수가 3인 내부자기 동형사상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기 동형사상군이 순환군이라면 부분군인 내부자기 동형사상군도 순환군이고 지는 가환군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사실 내부자기 동형사상군은 자명한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군지의 자기 동형사상군이 순환군이 되는 경우는 학부 대수학 정수론에서 아주 중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따로 주제를 잡아서 강의할 것이고 그 전에 자기 동형사상군이 순환군이 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숙제로 생각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군지가 가환군임을 보일 때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 내직적을 보겠습니다. 군지의 두 정규 부분군 H와 K에 대해서 지가 HK이고 H와 K의 교집합이 자명한 군이라면 지를 H와 K의 내직적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군지가 가환군 H와 K의 내직적이라면 지가 가환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군지가 H와 K의 내직적이면 군지는 H와 K의 직적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군지의 위수가 20이고 위수가 4인 중심의 부분군 K가 존재한다면 지는 가환군임을 보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직적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5가 군지의 위수인 20의 약수이므로 코시의 정리에 의해서 위수가 5인 부분군 H가 존재하겠습니다. H의 위수인 5와 K의 위수인 4가 서로 소이므로 H와 K의 교집합은 자명한 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HK의 위수는 20이고 HK가 전체군 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의 원소인 X와 Y는 HK의 원소이므로 X를 H1K1으로 쓸 수 있고 Y를 H2K2로 쓸 수 있는 H의 원소 H1H2와 K의 원소 K1K2가 존재하겠습니다. H는 위수가 5이므로 H는 순환군 G5와 동형이고 H의 원소끼리는 교환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한편 K는 중심의 부분군이므로 K의 원소 K1, K2는
군지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교환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XY는 H1K1 연산의 H2K2이고 K1이 중심의 원소이므로 이 둘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H의 원소끼리의 순서를 바꿀 수 있고 K의 원소끼리도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K2가 중심의 원소이므로 두 원소의 순서를 바꾸면 Y 연산의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G는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이 풀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내직적을 이용한 풀이는 아닙니다. 완전히 내직적만을 이용하려면 H가 정규 부분군임을 보이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실로우 정리로도 보일 수 있고 실로우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도 보일 수 있지만 K가 중심의 부분군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보인 것입니다. H가 정규 부분군임을 보임으로써 내직적을 이용한 풀이는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따름 정리 3.5.13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군지의 중심의 부분군 n에 대해서 n이 법인 G의 잉여군이 순환군이면 G는 가완군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K가 중심의 부분군이므로 K는 G의 정규 부분군이고 K가 법인 G의 잉여군의 위수는 5이므로 K가 법인 G의 잉여군은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는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가 간단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두 번째 풀이를 기본 풀이로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임용시험이라면 둘 중에 어떤 풀이를 택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서술형 4점짜리 문제라면 이 풀이가 4점의 배점에 맞는 풀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 풀이에서 4점의 배점을 만들지 못한다면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가 내직적을 이용한 풀이일 것이므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내직적을 이용한 풀이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풀이가 임용시험의 4점짜리 답안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의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라는 단계에서 약간의 이유를 추가한다면 1점의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잉여군의 위수가 5이므로 잉여군이 순환군이라는 사실에 1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중심의 부분군이 법인 잉여군이 순환군이면 지가 가완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1점을 줄 수 있습니다. 4점짜리 문제인데 내가 작성한 답안의 배점이 3점뿐이라면 출제자가 다른 풀이를 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빠뜨린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빠뜨린 부분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나는 1점을 감점당할 것이고 이 1점 때문에 불합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임용시험의 답안은 수학의 관점이 아닌 시험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짐 1점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G의 위수가 20이고 정규 부분군 K의 위수가 4이므로 K가 법인 잉여군의 위수가 5라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1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시험의 답안에는 이 자리에 K가 법인 G의 잉여군의 위수가 5인 이유를 추가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군 G의 위수가 30이고 위수가 5인 정규 부분군 H와 지읒과 동형인 정규 부분군 K가 존재한다면 G는 가완군임을 보이겠습니다. H의 위수와 K의 위수가 서로 소이므로 H와 K의 교집합은 자명한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HK의 위수는 G의 위수인 30과 같기 때문에 군 G는 H와 K의 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G는 H와 K의 내직적이 되겠습니다. H는 위수가 5이므로 순환군 G5와 동형이고 HK의 내직적인 G는 H와 K의 외직적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H는 G5와 K는 G6과 동형이므로 G는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은 지금까지의 명제와는 다르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명제가 되겠습니다. 군지와 지의 직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지의 원소 스몰g에 대해서 스몰g와 스몰g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집합 D는 군지와 지의 직적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D가 지와 지의 직적의 정규 부분군일 필요 충분 조건이 지가 가완군임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지가 가완군이면 당연하게 지와 지의 직적도 가완군이고 모든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도 정규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임용시험이라면 답안지에 꼭 써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충분 조건임을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2단계에도 배점이 있고 아마도 1점 정도의 배점이 부여가 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함으로 쓰지 않는다면 1점을 감점당하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역으로 D가 G와 G의 직적의 정규 부분군이라면 직적의 모든 원소 XY와 D의 원소 G,G에 대해서 XY 연산의 G,G 연산의 XY의 여건이 D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연산을 계산해주면 XGX 여건과 YGY 여건이 D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D의 원소는 같은 원소의 순서쌍이므로 군지의 모든 원소 XYG에 대해서 이 둘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이 식의 왼쪽에 X여건, 오른쪽에 Y를 연산해주면 G에 X여건 Y를 연산한 것과 순서를 바꿔서 X여건 Y에 G를 연산한 것이 같습니다. 모든 원소 G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므로 임의의 XY에 대해서 X여건 Y는 군지의 중심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X가 항등원일 때에도 성립하므로 군지의 임의의 원소 Y에 대해서 Y가 중심의 원소이고 G는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환자와 교환자 부분군과 가완군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교환자 부분군에 대해서는 지난 16, 17강에서 정규 부분군을 다룰 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환자와 가완군의 관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환자의 정의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군지의 원소 XY에 대해서 X여건 Y여건 XY를 XY의 교환자라 하고 이런 기호로 쓰겠습니다. 또 교환자의 집합에 생성하는 군을 교환자 부분군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X와 Y가 교환 법칙을 쓸 수 있다면 XY의 교환자는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가 가완군이라는 것과 교환자의 집합이 항등원이므로 교환자 부분군이 자명항군이라는 것이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명제들이 동치인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 정리 3.8.15가 되겠습니다. 군지의 교환자 부분군은 군지의 정규 부분군이고 교환자 부분군이 법인 G의 잉여군은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H가 교환자 부분군을 포함하는 G의 부분군이라면 H는 G의 정규 부분군이고 또 G의 정규 부분군 N에 대해서 N이 법인 G의 잉여군이 가완군일 필요충분 조건이 N이 교환자 부분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잉여군이 가완군인 가장 작은 정규 부분군이 교환자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잉여군이 가완군임을 보일 때나 아니면 잉여군이 가완군임을 이용할 때에도 교환자 부분군을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다음 문제 11을 보겠습니다. 군지에서 H로의 군 준동형사상의 이미지 FG가 가완군일 필요충분 조건은 정역의 모든 원소 XY에 대해서 XY의 교환자가 커널 F의 원소임을 보이겠습니다. 제1동형사상 정리에 의해서 이미지 F는 커널 F가 법인 G의 잉여군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 3.8.15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잉여군이 가완군이면 G의 모든 교환자가 법의 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교환자가 커널 F의 원소인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 3.8.15를 이용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 3.8.15의 증명과정을 흉내내서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군지의 원소 X에 대해서 fx를 x바로 쓰겠습니다. 이미지 F가 가완군이므로 이미지 F의 임의의 원소인 x바 y바에 대해서 x바 y바는 교환 법칙을 만족하겠습니다. 따라서 x바 y바의 교환자가 항등원의 바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F의 원소 x바는 x의 이미지, y바는 y의 이미지이므로 군지의 임의의 원소 xy에 대해서 xy의 교환자의 이미지가 항등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xy의 교환자가 커널 F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을 보겠습니다. 군지의 두 정규 부분군 H와 K에 대해서 H가 K의 부분군이고 H가 법인 G의 잉여군이 가완군이면 K가 법인 G의 잉여군도 가완군임을 보이겠습니다.
이 문제가 임용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풀이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환자 부분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 모의고사반을 수강한다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는 소리인 백지는 절대 금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풀이는 모르지만 문제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적어야지 단 1점의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라도 찾아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잉여군이 가완군임을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이용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수학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험으로서의 생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인 인과관계는 완전히 무시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제 중에서 결론이 가완군이다로 끝나는 명제를 모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제의 조건 중에서 우리 문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떠오르는 명제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가완군의 부분군은 가완군이다, 가완군의 잉여군은 가완군이다가 있습니다. H가 법인 잉여군이 가완군이란 조건이 있으므로 K가 법인 G의 잉여군이 H가 법인 G의 잉여군의 부분군이나 잉여군이라고 우기면 결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지금 저희의 생각은 수학적인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명제에 문제를 뜯어 맞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부분군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잉여군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우길 수 있다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제 중에서 두 개의 잉여군을 동시에 다루는 명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명제를 찾아서 잉여군이라고 우기면 되겠습니다. 잉여군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동형사상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1동형사상 정리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제2, 제3 동형사상 정리 중 과감하게 하나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제몇 동형사상 정리에 의해서 K가 법인 G의 잉여군은 H가 법인 G의 잉여군의 잉여군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H가 법인 G의 잉여군이 가완군이므로 가완군의 잉여군인 K가 법인 G의 잉여군도 가완군이라고 답안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물음표 자리는 2나 3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고 만일 여러분들이 제2, 제3 동형사상 정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번호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풀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최선의 답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수학이 아닌 임용시험의 합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말을 찾아 쓰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환자 부분군을 공부한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잉여군이 가완군임을 보이는 문제이므로 군지의 모든 교환자가 K의 원수라고 우겨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3동형사상 정리를 이용한 풀이를 보겠습니다. 제3동형사상 정리에 의해서 K가 법인 G의 잉여군은 H가 법인 K의 잉여군이 법이 되는 H가 법인 G의 잉여군의 잉여군이 되겠습니다. H가 법인 G의 잉여군이 가완군이므로 가완군의 잉여군도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가 법인 G의 잉여군도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이제 풀이를 모르고 대충 우겨버린 앞의 답안지의 점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제3동형사상 정리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3동형사상 정리로 찍어서 답안을 작성했다면 과연 몇 점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3동형사상 정리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이러한 세부적인 상황을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2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만일 제3동형사상 정리를 기억하고 있어서 이런 세부적인 상황까지 쓸 수 있다면 3점 이상의 점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풀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적으로 접근하지만 마시고 시험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자 부분군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K가 법인 잉여군이 가완군임을 보이는 것이므로 모든 교환자가 K의 원소임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H가 법인 잉여군이 가완군인 것이므로 모든 교환자는 H의 원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H가 K의 부분군이므로 H의 원소인 모든 교환자는 K의 원소일 수밖에 없고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서술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H가 법인 잉여군이 가완군이므로 군지의 모든 교환자의 집합은 H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H가 K의 부분군이므로 군지의 모든 교환자의 집합은 K의 부분집합이고 K가 법인 G의 잉여군은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점에 비해서 답안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출제 의도가 아니거나 아니라면 1점이나 2점 정도의 배점을 가진 교환자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을 보겠습니다. 군지의 두 정규 부분군 H와 K에 대해서 H가 법인 잉여군과 K가 법인 잉여군이 모두 가완군이라면 HK 교집합이 법인 잉여군도 가완군임을 보이겠습니다. 교환자 부분군의 정리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보이겠습니다. 군지의 교환자 부분군 G'과 정규 부분군 H에 대해서 H가 법인 G의 잉여군이 가완군일 필요 충분 조건은 H가 교환자 부분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군지의 두 개의 정규 부분군 H와 K에 대해서 H와 K의 교집합도 G의 정규 부분군이고 H가 법인 잉여군과 K가 법인 잉여군이 모두 가완군이므로 교환자 부분군은 H에도 포함이 되고 K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H와 K의 교집합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환자 부분군을 포함하고 있는 H와 K의 교집합이 법인 G의 잉여군도 가완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린 16개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7번째 명제는 실로우 정리를 다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부 자기동형사상군이 순환군이면 지가 가완군임을 보일 때 준동형사상 대문자 파이의 커널에 관한 설명도 자기동형사상군을 다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번 강의와 반대로 가완군이 필요조건의 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가 가완군이면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명제들을 보겠습니다. 이런 명제의 대우 명제를 생각하면 이런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군은 가완군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수학 정수론 뽀개기의 1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